모발 이식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 글쎄 뭐 병원들마다 인제 말씀드리는 게 다 다른데, 우선은 담배를 피시는 분이면 담배는 최대한 끊어 주시고, 술도 최대한 드시지 말고 몸 상태를 좀 컨디션 좋게 만드셔야 됩니다. 두피 상태가 좋지 않고 뭐 지루성 두피염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 선생님이 놓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먹어야 되는지 요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겠죠? 인제 수술하기 전에 끊어야 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요런 것들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 중에 쪼끔 피를 좀 늦게 먹게 하는 요런 약들이 있거든요. 고런 것들은 좀 끊어 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다음에 혹시 미녹시딜 사용하고 계시면, 미녹시딜은 저희는 인제 일주일 전부터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들마다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바르고 계시면 미녹시딜 끊어 주시고, 뭐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히 주의하실 게 없습니다. 몸 관리 잘해 주시고, 수영 같은 거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인제 수영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옷도 벗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저는 최소한 10일 정도는 수영은 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뭐 걷는 거 정도야 보통은 한 4-5일 정도부터는 걸어도 되는데, 요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또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여름에는 지금 같을 때는 한 10일 정도는 조심해 주시는 걸로. 사실 10일 지나면요, 칼로 파내지 않는 한 심은 모발을 죽일 수가 없어요. 생착은 보통 한 4-5 일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10일 정도면 아주 안전한 시기입니다. 축구하다가 헤딩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간인데, 웬만하면 고때까지는 모든 것들은 스탑해 주시는 게 비싼 돈 주고 심은 모발들을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M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밀도로 이식을 하시는 분들, 대량 모발 이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담배를 끊어 주시는 게 최선의 수술 결과를 뽑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모발 이식하는 선생님들이랑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AS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AS가 이제 예측을 했던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보충해 드리는 걸 AS라고 그러는데, AS를 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담배 피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담배는 확실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뒤에서 얼마만큼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선생님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뭐 뒤쪽에 좀 흉터 좀 생기고 여기 좀 휑하면 좀 어때, 이거 위쪽에다가 머리카락을 많이 만들어야지 멋있지, 이거 뒤쪽에 남겨놓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이거 잘못해가지고 뒤쪽에 흉터가나 아니면 뒤쪽이 휑해 보이면은 이거는 정말 보기 좋지 않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아니 뒤쪽에서 비절개를 뽑은 흉터는 요즘에 두피 문신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거를 그 비절개 흉터를 걱정을 하십니까? 그냥 환자가 원하는 만큼 그냥 팍팍 심어 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이 환자한테서 뽑을 수 있는 양을 말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그 선생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1,800모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그게 뭐 100% 정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 군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탈모 범위가 넓으면 일단은 대량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대량 모발 이식 그러면은 보통 기준이, 옛날에는 뭐 한 2,000모낭, 그러니까 모수로 따지면 한 4-5,000모 정도, 그 정도만 심어도 대량 이식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최소한 3,000모낭 이상 이 정도 심어야 대량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모낭으로 3,000모낭이면은 사람에 따라서 적게는 6,000모, 많게는 한 8,000모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심어야지 이제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량 이식을 안 하신다 이러면 우선 참 만족도를,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만약에 뭐 한 50대 40대 이러신 분들이 조금만 심어서는 만족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나이가 이제 한 60-70 되셨으면은 뭐 조금만 심어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럴 경우에는 보통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마 라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헤어스타일을 약간 뒤로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을 커버하는 방법들도 생각해보면 좋죠. 예. 편의상 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랑 M자랑 동시에 고민이 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우선 약을 드셔보셔야 돼요. 예. 특히 이제 정수리는 수술하고 나면은 이 약 반응이 잘 나오시면은 수술을 정도에 따라 좀 탈모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까지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이게 이제 모발 이식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원칙은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더 그게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학회를 갔을 때에도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발표를 했는데 브라질에 있는 닥터 루스톤이라고 하는 또 꽤 모발 이식 쪽에서 입김 좀 센 그런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이 정수리 쪽은 약 반응이 너무 잘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최소한 6개월 정도를 투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을 모발 숫자를 계산을 하거나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도덕적인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환자한테 비용적인 손실이나 아니면은 뒤에 모낭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수리는 약을 먹이자라는 것이 점점 프로토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은 가발 쓰시는 분들은 수술하고서는 가발을 쓰고 빠르게는 3, 4일 조금 늦게는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가발을 쓰실 수 있게 저희가 가발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사이로 복귀하는 게 엄청 빠르잖아요. 수술할 때도 편하게 막 밀 수도 있고 확 밀고 수술할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분들 수술 결과들 보면은 저희 병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저희 아예 가발 실장님이 병원에 있으니까 그 잘 덮는 노하우가 있어요. 예. 그쪽 심은 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잘 덮고 다니면요. 이 생착이라는 게 보통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로 파내지 않는 한 그 심은 모낭이 자리를 잡았으면은 그거 참 죽이기가 힘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탈모약으로 먹는 약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종류예요. 성분명으로 하면 피나스테로이드랑 두타스테로이드. 그 두 가지 성분밖에 없어요. 둘 중에 어떤 걸 먹어야 될지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호불호가 있는 거고 그냥 막 가서 뭐 피나스테로이드 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좀 탈모 치료하시던 선생님들한테 그 다음에 반드시 약을 드시기 전에는 사진을 잘 찍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약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본인이 약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알아야 약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는 꼭 사진을 찍는 그런 개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으시고 약을 좀 처방을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을 먹다 부작용이 생겼어요. 부작용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약을 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약을 먹고 정말 아주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약 먹고 혹시 발기가 하나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정도의 부작용이 있어도 약을 못 끊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거의 없어. 먹어도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아지는 건 아예 없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굳이 부작용이 생겼는데 약을 먹을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걸 판단할 때 이 약을 먹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가 없이 그냥 약을 먹고 뭐 이러면은 특히 정수리 쪽은요. 전 환자분들이 판단하는 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정수리 쪽이 약 먹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분들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와서 사진 찍어봤는데 새까매진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 먹기 전에 꼭 사진 찍는 그런 거를 모든 병원에서 좀 제발 다 하는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만족을 못해서 그 병원에서 하든 아니 다른 병원에 가서 하든 다시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은 병원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는 원장님 중에는 그거를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0%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좋죠. 아주 멋진 목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0%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는 조금 어려운 수술을 다 배제하고 안 될 만한 사람들 다 빼놓고 잘 될 만한 사람들만 싹 하면은 어떻게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딱 봤을 때 수술해서 될까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뒷머리가 너무 가늘거나 두피가 너무 조금 이렇게 염증이 많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두피가 아니면은 아주 애연 가시거나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시고 막 이러는데 수술 난 할까 말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AS가 없는 병원이 꼭 수술을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겠구나. AS를 없애려고 너무 또 쉬운 케이스만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쉽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수술을 좀 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보통 10% 미만인 것 같아요. 10% 미만 정도가 만족을 못해서 어떤 AS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요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조금 제대로 하는 병원들은요, 10%도 그냥 약간 뭐 몇 개 한 1,500문항 심었는데 뭐 50개, 60개, 뭐 많아야 뭐 100개 정도? 요 정도 심어주는 정도. 요런 걸로 그냥 기분 좋게 딱 심어주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와 정말 와가지고 원장님 이거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반도 안 살고 이거 뭐 이런 거는 없는 병원이 좀 제대로 된 병원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은 성인병을 일으키는 요인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담배, 술, 운동 부족, 기름기 있는 음식, 자극적인 음식들, 수면 부족 이런 것들.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피나스테리드를 드시다가 약 효과가 좀 떨어지면요, 5일은 쉬나, 2일은 두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더 효과가 더 좋은지에 대한 논문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약 효과나 아니면 반감기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피나만 먹는 것보다는 이게 피나 효과가 좀 떨어졌을 때는 효과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아보다트랑 프로페시아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20-30%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필드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아보다트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 부작용도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고요,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반 정도 됩니다. 꼭 아보다트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기는 말하기 쉽지 않지만 이미 바꿨는데 뭐 특별히 뭐 다시 또 프로페시아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양제 판시딜이랑 같이 복용을 하면은 더 좋다기보다는 판시딜 효과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보다트를 드시든 안 드시든 간에 판시딜 영양제 조금 드시면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프로페시아 같은 그런 약물들 효과를 100점이라고 하면은 미녹시딜 효과 15에서 20점, 그리고 LLLT 레이저가 그것도 한 15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한 5점 미만.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수술한 모발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심은 모발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심은 거는 앞에 있고 약을 안 먹어도 뒷머리 뽑은 거기 때문에 앞에 심은 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뒤쪽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뭐 뒷머리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뭐 빠지면 또 심고 하면 되죠. 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뒷머리가 좀 많아야 된다라는. 근데 그래도 이제 탈모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신 분들은 그게 이제 약을 안 먹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뒷머리 상태, 그 다음에 탈모 진행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약 안 드시고 수술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상태를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상감각이라는 게 생깁니다. 피부를 뚫으면서 그 안에 이제 작은 말초신경들을 저희가 손상을 어느 정도 시키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뚫고 들어가는 걸 몇천 번 하다 보면 안에 신경이 손상이 되고, 신경 손상을 줄이려고 이제 저희가 막 두피를 좀 부풀려서 수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에다 막 식염수 넣고 쭉 이렇게 피부 좀 이렇게 올려서 수술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밀도 있게 심었거나 심은 양이 많으신 분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보통은 한 달 정도 안에 없어져요. 많이 심지 않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오래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하신 분들도 대부분 1년 쪽 안쪽으로는 다 없어지시고요. M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 4, 5개월 없어질 텐데 조금 오래 가시네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나중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정도로 남아있는 분은 케이스 리포트감이다, 학회에다가 케이스를 발표해야 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니까 걱정 내려놓으셔라 라는 게 제 답입니다. 2,300문항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넓은 데서 2,300문항이면은 별 차이 안 나겠죠. 근데 좁은 면적에서 2,300문항이면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웬만한 M자에서 2,300문항 정도 차이는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00문항 견적을 냈는데 심고 나오니까 뭐 1,400문항 정도 들어갈 때도 많아요. 사실 2,300문항 정도 차이면 만약에 M자 정도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당화혈색소 7.6 나왔는데 수술 가능한가요? 우선 1번, 요즘에 좀 안 좋아서 7.6이 나왔는데, 내가 뭐 예전에는 좀 관리 잘하고 이럴 때는 한 6 정도, 6에서 6.5 정도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그리고 다시 지금 내가 조절하면 다시 좀 낮출 수 있다 이러면은 조금 낮춘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근데 만약에 나는 7.6에서 떨어지지 않고 거의 항상 이 정도 유지됐다 이러면은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수술을 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혈액 공급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고 염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약간 수술 받으실 때는 마음이 편안하진 않으실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수술 받으시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수술하는 게 위험하거나 생착률이 뭐 반밖에 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비절견 나중에 빠질 수도 있다. 이거 참 재밌는 문제예요. 저도 요즘에 원장님들이랑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비절개 모발 이식이 맨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나올 때 절개를 위주로 하는 선생님들이 비절개가 나오니까 저거 나중에 없어질 수술이다. 심은 다음에 한 2, 3년, 3, 4년 있으면 다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도 얼마 전에 제가 올렸는데 모낭 주변에 있는 주변 조직을 충분히 뜯어내지 않고 그냥 머리카락만 삐쩍 꼬른 것만 옮겨 심으면은 생착률은 괜찮지만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데 그건 사실 뭐 절개에서도 비슷하게 생길 수 있고 조금 안정되게 오래 한 병원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요 비절개는 나중에 빠질 수 있다는 말 하시는 선생님은 조금 나이가 있는 분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올드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도예요. 제주도 치료하시게 되면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전날 정도 오셔서 수술 받으면 조금 더 편안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수술을 보통 10시쯤 시작하기 때문에 당일날 오셔도 됩니다. 당일날 오셔서 수술 받고 하룻밤만 주무시고 다음날 머리 감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진이나 이런 걸로 계속 봐드릴 거예요. 대부분 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다다음날 다 떠나십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약을 끊잖아요. 약을 끊으면은 아마 엄청난 속도로 또 빠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을 처음에 복용을 하면은 처음에는 효과가 좋죠. 그래서 조금 좋아져요. 반대로 탈모가 진행이 되는 분들이 탈모가 좀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아졌다가 약을 먹으면 계속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 계속 올라가서 다시 뭐 이렇게 머리가 계속 나서 막 점점 더 많아져서 막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유지를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떨어지긴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보통은 한 3, 4년 정도까지 2, 3년, 3, 4년까지 유지되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하지만 약을 안 먹으면은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데 약을 드시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데 10년차 정도 되셨다면은 그래도 조금 좀 속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프로페시아 아보다트가 죽을 때까지 모발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약은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단지 탈모 진행 속도를 엄청나게 많이 낮춰주는 거죠. 지금은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약은 계속 드시고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미녹시딜 같은 걸로 해보실 수도 있고 바르는 거 조금 더 빠지면 이제 모발 이식을 조금 고려해 보실 때가 된 거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해보실 수 있는 거 미녹시딜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 레이저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모발 관련된 영양제 같은 거 조금 챙겨 드시면 좋고요.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주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남성형 탈모 환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탈모 진행은 사실 약을 먹더라도 완전히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조금 되면 나중에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한 10년 뒤쯤이면은 한번 손을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탈모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약 반응이 좀 잘 나오고 이러면 뭐 또 훨씬 더 늦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진행 속도가 좀 빠르고 약계도 좀 반응이 없고 이러면은 좀 더 빨리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발은 한상범 원장님께서 유튜브 라이브 하시면 저 원장님 많이 그래요? 찾아봐야겠네요. 한상범 원장님은 정말 인물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재밌어요. 난 정말 그분 유튜브 하시는 거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와. 근데 한상범 원장님 수술도 참 잘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 선생님. 옆에서 만나면은 거의 한 10초만 있으면 웃기십니다. 그냥 그것도 재주예요, 정말. 또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또 제 얘기도 하셨네요. 나중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술하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 뒷머리를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뒷머리에서 보통은
모낭 단위로 모낭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 최소 4-5천 모낭 정도는 대부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10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20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끝내버릴 수도 있고 수술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략 4-5천 모낭, 좀 많이 나오시는 분은 5-6천 모낭 단위 이상 뽑아도 뒤쪽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뒤쪽이 문제가 되면은 두피 문신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요거 있어요. 수술하고 나면은 생착률을 낮추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염증입니다. 염증인데 지수성 두피가 있는 분들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땐 많이 높고, 그래서 항상 지수성 두피염이 있으실 때는요, 최소 열흘 정도 항생제랑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좀 써서 최대한 두피를 완전히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은 또 그런 별 차이 없습니다. 네. 수술하시기 전에 꼭 적절한 치료를 받고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더위에 이 몸 관리 잘 하시고, 네, 항상 모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